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이번 주 유튜브 자료는 테슬라 2분기 실적에 대한 분석입니다. 단기적으로 역풍이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머스크의 고민을 읽을 수 있었던 실적 발표였습니다. 이번 테슬라 어닝콜의 특징은 매출이 YOY 12% 감소하고 EPS는 전년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인도량은 전년 대비 13.5% 줄어서 다운사이클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FSD 12 버전과 FSD 13 버전 출시 이후 FSD 채택률이 증가했습니다. 이전이 3%였다면 3.75%가 됐다는 의미이고, 이전이 4%였다면 5%가 됐다는 의미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트럼프 OBBA One Big Beautiful Bill에 대해서 4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9월 30일까지만 신차 보조금 $7,500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OBBA를 통해서 두 번째 영향은 이것 때문에 $7,500가 지원되는 구간까지 ASP가 높은 기존 모델들을 더 많이 양산하여서 판매하기 위해 저가형 모델의 양산 일정을 4분기로 미뤘습니다. OBBA의 영향 세 번째로는 연비 규제가 바뀌면서 무배출 차량 크레딧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세 비용에서 300밀리언이 증가하고 비트코인 시가평가 조정으로 인해서 기타 이익에서 $284밀리언 추가됐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2025년 6월에는 오스틴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2025년 말에는 미국에서 언슈퍼바이즈드 FSD를 배포하며 2026년 중반 혹은 하반기에는 자율주행이 재무적인 지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중반, 내년 말, 내년 중반, 내년 말이라고 표현한 것인데, 이러한 기준들은 FSD V14, 15, 16, 17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자율주행에서도 6개월 단위의 스케일링 법칙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얼추 예측 가능한 레벨이 있다는 뜻입니다. 엣지 케이스의 자료로 보시면 테슬라 FSD 모델이 각 특이 사례별로 대응하는 수준에 대해서 정성적인 지표들을 정량적으로 점수를 매겨놓은 차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자면 편안함을 측정하는 항목에서 우회전과 좌회전의 부드러움, 급회전의 부드러움, 신속하고 부드러운 차선 변경, 정체 상황이 중간 수준이나 심한 상황일 때 차선 변경이 매끄러운지, 정지와 가속의 부드러움은 어떠한지, 고속도로 진입 시 정체가 심한 상황에서 합류를 잘 하는지, 과속방지턱에서 부드러운 가감속 등을 점수화해서 측정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느끼는지, 그리고 안전항목, 교통법규 준수, 로보택시 운행 능력 등 기타 항목들을 모두 종합해서 매기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점수를 매기고 이를 모아서 총점으로 매기는 방식입니다. 밑에 날짜와 점수를 보시게 되면 FSD V11 이후 6개월마다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자율주행 모델이 좋아지고 있는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오스틴 로보택시에 배포된 모델이 기존 차량에 있던 FSD 모델과 다른 모델이라고 말했는데,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제 매개 변수를 10배 키운 FSD 모델을 배포할 예정임을 말했습니다. 여기에 함축된 의미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스케일링 법칙을 따라서 자율주행 기능이 개선되는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개발이 잘 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오스틴 로보택시에서 배포했던 모델보다 더 좋은 FSD 빌드를 올해 말쯤에 배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죠. 아마 이 모델은 향후 V14로 불리게 될 것 같습니다. 10배 큰 모델의 함의를 생각해 볼 때 테슬라 오토파일럿 책임자인 애숍 엘로스와미는 거대 모델의 스케일링 법칙에서 보았던 논리를 FSD에도 적용하는 중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메모리, 더 큰 컨텍스트 윈도우, 오디오 등 멀티모달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 그리고 더 많은 학습용 컴퓨터, 더 큰 모델 크기로 향해감에 따라 성능은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과정에서 훈련에서 쓰이는 엔비디아와 도조칩을 키우고 하드웨어 4에서 AI5로 업데이트하면서 전세계 차량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얻고 컴퓨팅 스케일을 키우면서 매개변수 규모도 키우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례로 현재 오스틴 로보택시는 기존의 FSD V13.3 모델에 비해서 매개 변수가 4배 정도 더 큰 모델임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로보택시용으로 기존 FSD보다 더 큰 모델로 성능이 개선된 모델을 쓰고 안전성을 테스팅하는 정렬 과정을 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머스크는 6월 11일에 올해 말까지의 FSD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짧게 공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스틴 로보택시 모델을 기존 플릿에다가 정식 배포하는 시점은 올해 말쯤이 될 거라고 짚기도 했었죠. 매개 변수를 크게 키웠음에도 프레임 속도는 같게 유지하기 위해서 메모리 대역폭을 절약하고 GPT에서도 프롬프트 캐싱을 하듯이 반복되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캐싱해서 불러오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압축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다듬는 과정이 필요해서 와이드 릴리즈는 조금 더 걸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스케일링 법칙 관점에서 일론의 매개 변수 10배 확장이라는 의미의 두 번째를 보자면, 올해 말에 출시하기로 했던 오스틴 로보택시 FSD 모델의 4배 규모에 비해서 더 큰
10배 규모의 모델을 배포한다고 말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를 키울 때 희생해야 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신경망 노하우를 더 잘 쌓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을 압축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가다듬는 과정을 더 잘할수록 더 큰 모델을 배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넘어와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짚어보자면 여전히 다운사이클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아직 전기차 비즈니스가 업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 체력이 좋은 상태가 아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는 트럼프의 OBBA 통과 이후 상당히 많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역풍을 받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IRA 중 전기차 신차 보조금 7,500달러가 2025년 9월 30일부터 만료된다는 점입니다. 7,500달러의 세액공제액이 소비자가 바로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를 높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자면 테슬라에게 좋지는 않습니다. 매출과 마진율, EPS, 인도량 기준 다운사이클이 진행 중인데 밑도를 빼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9월 30일까지 미국 내에서 7,500달러를 적용받는 상대적으로 비싼 모델들을 최대한 많이 팔아야 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부품 리드 타임이 길어지면서 미국 내 차량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2025년 6월에 모델 Q, 즉 저가형 모델이 생산이 됐으나 EV 크레딧이 만료되기 전에 미국에서 최대한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 Q의 양산 시점이 4분기로 당초 예상보다 많이 연기됐습니다. ASP가 높은 모델로 단기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최선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모델 Q와 사이버캡을 통해서 세컨 웨이브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을 기대했던 입장에서는 약간의 실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풍은 무배출 전기차 차량에 대한 크레딧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는 내연기관차의 배출가스 규제 하에서 생긴 전기차 크레딧을 통해서 알짜배기 이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환경 규제를 트럼프가 없애면서 이 크레딧 수익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성장에 따라서 희석될 가치라고 생각하나 단기적으로는 부담입니다. 당장은 수요가 강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순이익 대비 규제 크레딧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1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코인 관련 평가 손실이 125밀리언 기타 손실로 반영됐기 때문에 그것을 더해서 반영을 하자면 534밀리언입니다. 2분기에는 반대로 284밀리언의 평가 이익이 잡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절하고 보자면 1분기에는 순이익이 534, 2분기에는 888 정도였다고 볼 수 있겠죠. 문제는 순이익 중에 크레딧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1분기에는 크레딧 매출이 없었다면 순손실이었고 2분기에는 순이익의 절반가량이 크레딧 매출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강하지 않은 국면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크레딧 의존도가 더 커진 셈입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크레딧 매출이 감소할 거라고 가이던스를 매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트럼프가 규제를 두 가지를 없앴는데 하나는 연방 차원에서 연비 규제를 줄였습니다. 이전에는 자동차 OEM들이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연비를 개선하거나 EV 크레딧을 구매했는데 이를 구매할 인센티브가 규제를 줄임으로써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정부 차원에서는 자동차 OEM들에게 더 엄격한 배출 규정을 실시하도록 강제했던 기반이었던 EPA 면제 조치를 트럼프가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EV 판매를 강제하는 조항들이 사라졌다 보니까 OEM들이 EV 크레딧을 테슬라에게 구매해야 할 유인이 또한 줄어드는 셈입니다. 네 번째 역풍은 관세입니다. 이번 분기 테슬라는 관세로 300밀리언 정도의 비용 증가를 겪었습니다. 이 중 200밀리언은 자동차에서 나오고 100밀리언은 에너지에서 나왔죠. 회사는 이러한 부담이 다음 분기까지도 이어질 것을 예상하면서 단기적으로 마진 압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모두 종합하여 테슬라에 대한 밸류에이션, 리스크, 비중 확대인지 중립인지 축소인지에 대해서는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신재생 기업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트럼프의 원 빅 뷰티풀 법안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수혜인지 피해인지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8개였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됐죠. 개별 기업에 대한 코멘트를 많이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상장 기업인 오픈 AI를 이해하기 위한 기업 분석 자료입니다. 이제 단순한 모델 연구소를 넘어서 챗GPT를 중심으로 가장 큰 AI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테슬라 2분기 실적을 요약하자면 트럼프가 테슬라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이라고 꼽을 수 있겠죠. 네 번째 자료는 구글의 2분기 실적을 요약하면 2026년까지 수요는 채워지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수주 잔고가 증가하는 속도가 매출 증가 속도보다 더 빨라졌기 때문이죠. 8월 15일까지 기존의 구독권에 비해서 7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특별 구독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